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당연히 USDC에 있는 내용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까지 급등이 나왔냐, 이 내용도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실리콘뱅크 은행이 영구법인 부분도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거 HSBC가 인수를 해주겠다라고 나와서 크게 이제 문제가 일단락 되어 가고 있는 수순을 또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서클의 크로스리 리버뱅크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서 앞으로는 고객들이 이 크로스리 뱅크를 통해 자동화 USDC 발행 및 달러 상환 등의 서비스를 가능하게끔 서클 측의 설명이 나왔고, 서클은 실리콘뱅크 은행에 보관되어져 있는 USDC 준비금 33억 달러는 오전에 미국 은행 영업 시작일과 동시에 접근이 가능해진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USDC 부분을 보게 되면 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때 당시 기준 1시간 전 이때 당시 기준으로 4억 780만 달러 USDC가 발행이 됐고요. 예, 발행이 됐고, 그 뒤에 어느 정도 패깅이 맞춰져 가고 있는 정도만큼 회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른 영향성이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좀 되었는데, 제가 이 녹화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바이든 씨가 또 발언을 또 해주기도 했었죠. 야, 문제될 거 거의 다 없애고 대부분 지급을 다 완료를 해줄 거니까 문제없이 정상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다독이고 또 다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금 보호에 따른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좀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USDC에 따른 안정세도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의 이제 동향은 어떻게 보면 동결이나 25bp에 따른 가능성도 이번 영향에 같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기록을 또 남겨 놓았는데요. 자, USDC에 따른 문제점이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좀 되어 주었죠. 즉, 지금의 실리콘뱅크에 따른 예금자 보호가 거의 다 된다라고 나오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USDC에 따른 문제점이나 해소가 같이 이제 보증에 따른 해결이 같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USDC 쪽에 23시 13분 기준으로 단기적으로 빨리 올라갔다가 빨리 내려갔는데, 여기에서도 테더와 BUSD를 한번 봤는데 같이 올라가기만 하고 이쪽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USDC 쪽에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빠졌거든요. 근데 반면에 비트코인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즉 USDC에 있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비트코인 쪽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거의 1달러에 이제 거의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거의 가깝게끔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보게 되면 대부분 별로 주춤하고 오히려 USDC 쪽만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나홀로 급등을 했던 이유는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지만, 반면으로 또 본다라고 하면 전체 디파이 부분이 아직까지 약세를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알트코인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좀 되지 않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비트코인 쪽으로 갔던 이유는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 USDC에 따른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USDC에 있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해소가 돼서 자금이 들어왔지만 USDC에 따른 약간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 신뢰도가 생기지 못했던 점이 오히려 비트코인 쪽으로 좀 더 흘러가게끔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비트코인의 힘이 또 가중이 됐던 이유는 이 바이낸스가 BUSD 10억 달러를 비트코인 이더의 BNB로 전환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 영향도 같이 있었을 걸로 보여지고요.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다시 1조 달러까지 돌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때 보게 되면 찍고 있었을 때, 제가 스캔을 찍고 있었을 때가 비트코인 5%인데 거의 뭐 9에서 10% 넘게 올랐죠. 예, 나머지도 이제 좀 늦게 회복이
어떤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럼 은행들에 따른 문제점이 앞으로 계속 영속적이냐 아니면 이제 끝나가냐도 중요하겠죠. 아직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 있는 분위기와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은행이 또 여러 스타트업들이 또 다른 은행하고 또 결탁과 이런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재단 쪽도 그런 은행을 좀 연결을 해서 거기다가도 또 보관을 해둘 수도 있잖아요. 월급이나 뭐 이런 거, 뭐 지출 비용이나 그러면 또 자금 또 묶일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뭐 그게 얼마나 또 효과가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은 또 신뢰도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밀리고 있는 실정과 앞으로 이제 녹화 시점에서는 아직 CPI가 안 나왔는데 아마 나올 겁니다. 아마 방송 이후부터는 나올 건데요. 아마 6% 밑으로 앞으로 2분기 때는 CPI 부분이 오히려 우리는 내려갈 때 환호성이 아니고 반대로 이제 내려가면 공포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 실적별로 안 좋게 나올 것이고요. 그게 코인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매우 커질 겁니다. 실업자가 많이 나오게 되고 덩달아 여러 은행들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금에 있는 경색이 훨씬 심해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지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내려가긴 할 텐데 당장 금리 인하를 할 거냐라는 분위기도 좀 많이 돌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따른 측면은 저는 그래요. 올해 만약에 한다라고 해도 그냥 일시적으로 딱 한 번 정도 아니면 아예 안 하던지 둘 중에 하나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보냐라고 볼 수가 있냐면 그 이유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또 여기에서도 두 가지 의견으로 달리게 됩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야 도대체 얼마나 안 좋길래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B라는 사람은 와 이제 이거 가지고 무엇을 할까? 빚 먼저 갚을까? 아니면 이걸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소비를 할까? 둘 중에 하나로 갈리게 될 것인데요. 쉽지가 않죠. 이거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연준의 입장에서도 CPI가 내려가는 건 맞긴 하겠지만 당장 인하 쪽으로 간다라는 분위기가 요즘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건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제가 연준의 위원으로 만약에 참여한다라고 하고 여러분들도 연준의 위원 본인의 직장인이잖아요. 그럼 직장의 목표치 KPI 도달하면 뭐라고 했죠? 물가밖에 신경 안 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물가 부분을 먼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할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또한 반면을 본다라고 하면 이 바이든 씨가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예금 보호를 왜 할 것입니까? 서로의 입장적 차이가 다릅니다. 연준 그리고 재무장관 입장이 달라요. 얘와 입장이 다릅니다. 물론 여기 이 연준은 지금 중립적 관계도에 있긴 하지만 바이든은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죠. 어떻게 했던 간에 실업자도 적당성만큼만 만들어 놓고 가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재선될 확률이 매우 떨어지겠죠. 그리고 재무장관 입장에서도 이렇게 빨리 대응을 안 했어요. 오히려 더 안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이 했죠. 근데 바이든은 오히려 내가 다 구원을 해줄게. 구원에 거의 그런 구원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이유는 카드를 빨리 쓰면 카드 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 일단 초입부인데 뭐하러 빨리 쓰냐. 그래서 재무장관 입장은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연준은 중립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도 잡고 싶지만 이거 애매하게 지금 내가 움직이기에는 좀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좀 연준이 좀 애매한 포지션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동향에서 그냥 구매율과 소비율만 좀 버텨주는 형태가 안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동결하고 인하를 할 확률이 매우 높겠지만 내년에서도 금리 인하를 연속적으로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 시장에서에 있는 대부분 월가나 금융가들이 생각하는 거 도대체 얼마나 안 좋길래 내가 모르는 게 있나?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는 속도는 최저금리가 정말 중요하고 금리가 내려가는 속도는 뭐 한 번, 뭐 진짜 많아봐야 2번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따른 기대감은 그렇게 많이 갖지는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5000비트 물량과 추가적으로 11,125개 바이낸스에서 핫 월렛으로 이동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총 물량이 2만 개 정도가 바이낸스로 들어왔다는 거, 이제 이거 저점이니까 여기에서 또 작업을 칠까? 아니면 디파이 농사를 칠까? 뭐 할까?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자금이 좀 풀리니까 들어왔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뭘 하려고 했으니까 바이낸으로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3월 11일 기준으로 USD 페어 거래량 6억 달러 사상 최고치까지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대출 프로토콜 아베와 디파이 이 대출 프로토콜 컴파운드 하루 만에 20억 달러 이상 대출금을 상환을 받았다. 그 가운데 대부분은 USDC였고, 아울러 거래소별 마켓 뎁스에 제미니가 74% 감소했고 코인베이스 50%, 바이낸스 US가 29%나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상황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이겨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많이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또 챙겨 먹어서 너무 좋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에 있는 이게 일단 4.75에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감췄다가 이제 막 이제 못 버티겠어라고 해서 이제 막 악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침체에 따른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고요. 채굴회사들이 얼마나 잘 버텨줄 수 있을지, 그리고 재단들이 돈을 잘 커버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에 있는 USDC에 따른 문제점은 일단은 파트너십 다시 맺었으니까 문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싫든 저든 간에 어차피 미국 정부에서도 크립토 부분에 있는 보증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냥 일단 다 예금 보호해준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제가 이야기했던 게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서 비트코인이 급등을 보여줬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계속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무튼 또 비트코인 맨날 뭐 얼마나 오르냐 별로 안 오르지 않냐라고 해도 이렇게 안 좋을 때 비트코인 역할 이렇게 한 방이 있어요. 비트코인도. 그래서 잘 보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구독자님과 멤버십 회원님들이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신 만큼 저도 많은 보람과 이렇게 또 분석할 때 또 제가 제 예측대로 또 가주면 정말 저도 기분이 좋거든요. 네, 저는 저를 학대하면서 공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네,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한동안 더 좋을 거냐?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지표 중에 하나는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알트코인들에 있는 점유율이 쭉 빠졌거든요. 네,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조금은 가는 것 같습니다. 보면 도미노스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건 비트코인 쪽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분위기도 있었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나스닥이 있는 위치가 좀 애매한 포지션이 있다라는 게 좀 꺼림칙합니다. 나스닥 포지션이 좀 애매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번에 예금자 보호는 다 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피해자들 있죠. 누가 되겠습니까? 채권자, 주식 투자했던 주식 투자자는 보호 안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래,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어떠한 영향을 또 만들어내놓고 없어지기 때문에
분명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또 계속 쌓이면서 또 터져 나갈 부분이 하나가 더 나올 확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최저금리에 가까워질수록 이런 고통 부분은 계속 나올 것이고, 그때 많이 여러분들은 갈팡질팡 많이 할 겁니다. 그럴 때 신중하게 나는 어떠한 포지션으로 갈 것인지 머릿속에 꼭 냉철하게 잘 판단을 하시면서 투자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이럴 때마다 볼 수 있는 게 이제 달러 위치인 거죠. 달러 위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보이냐 안 보이냐도 같이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